12월 4일 해외 축구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평일 이제 리그 경기도 많았고 뭐 아랍컵도 있었고 뭐 이제 주중 컵 대회들도 있었고 했는데 어제 좋아 보여서 중승부 접근을 했고요. 다행히 잘 챙겨갔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월요일 야간 이제 화요일 새벽 경기들 그때 이제 라이오 언더 1순위로 알려드렸고 그때 연승이 끊겼거든요. 그 전까지 5연승 하다가 연승이 끊겼고 그리고 어제 또 맞춰가지고 최근 한 일주일 동안 6번 6일은 챙겨가고 있는데 그 월요일 야간만 먹었으면 좀 연승 장줄 타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연패 없이 어제 승부로 잘 먹었고요. 오늘도 평일 경기 많은데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연승 다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대 바레인 경기부터 볼게요. 어제 제가 그 이 아랍컵도 활용을 좀 해가지고 어제 언더 가져갔죠 하나 주력으로 가져갔고 보통 점수가 많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이제 아프리카 팀들도 참가를 하지만 아프리카 팀들 생각보다 경기력 안 좋고 베스트로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도 언더 뭐 무승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냥 거의 뭐 점수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언더 활용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일단 이라크 대 바레인 보면은 이라크는 그래도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랑 홈 원정 한 번씩 치르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최종 누가 가냐 해서 이라크가 홈에서 잡았죠. 이때 추가 시간에 또 골 넣고 하면서 그래서 최근 월드컵 예선 포함해가지고 최근 A매치 5경기 3승 2무로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점값도 되게 적고 기본적으로 득점도 꽤나 나와주고 있고 뭐 후세인이랑 이런 애들 없을 때 상당히 공격이 좀 답답한 모습도 있었는데 복귀하자마자 이제 국대에서 또 골도 넣어줬고 그래서 이번 대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 뭐 경기력 월드컵 예선들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라크가 경기력적으로는 훨씬 좋아 보이고 바레인은 얘네가 지난 이런 이 아랍컵 이 대회에서 되게 잘 했고 좋았거든요. 근데 딱 아랍컵 끝나자마자 올해 모든 대회 올해 모든 대회 평가전 월드컵 예선 포함해서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고 한 번 비기고 나머지 다 졌거든요. 그 한 번 비긴 것도 카타르 원정 평가전 조금 의미 없는 거 2대2로 비긴 거 말고는 싹 다 비겼고 그 두 골이 전부예요. 나머지 모든 경기 다 지면서 6패하는 동안 빵득점입니다. 빵득점. 그 정도로 공격이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안 되고 다만 수비는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은 또 있거든요. 실점값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공격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제가 봤을 때는 바레인은 좀 수비하느라 급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라크가 좀 많이 두들길 것 같은데 또 무시 못하는 게 이 상대전적. 이 두 팀 최근 맞대결, 뭐 지난 시즌에도 이 아랍컵에서 한번 만났고 그때는 바레인이 2대 0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월드컵 예선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최근 맞대결 5경기 4무 1패입니다. 4무 1패. 이라크가. 바레인이 최근에는 한번 잡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싹 다 비겼거든요. 물론 좀 오래전 기록도 있긴 해요. 몇 년 된 기록도 있긴 한데 어쨌든 두 팀 맞붙으면 뭐 점수는 많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고 그래도 저는 최근까지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바레인은 도저히 손이 안 갑니다. 최근 그 진짜 6패할 동안 빵득점이었어요. 빵득점. 그래서 저는 이거 그래도 이라크가 좀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언더 접근도 물론 좋아 보이고 그리고 햄무 이기면은 좀 1점 차 승부를 예상합니다. 얘네는 한 골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아라콘 나오는 거 거의 다 한 골일 텐데 어제 사우디 오만도 2대1이었고 그리고 그 다른 애들도 1대1이었고 거의 다 뭐 한 골 싸움이라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 노려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요르단 대 아랍에미리트 한번 봅시다. 이 경기도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도 결국에는 월드컵 예선 뭐 못 가게 되었고 이라크 원정 졌고 좀 아쉽죠. 왜냐면 그 계속해서 감독 교체도 너무 좀 잦았고 매 경기력 좀 기복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뭐 정배받은 거 사실 큰 기대는 안 되고 요르단도 마찬가지로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 평가전은 뭐 알바니아 원정 이런 거는 전혀 의미 없는 경기고 그래도 오늘 그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저는 전력적으로 크게 밀린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얘네도 안 만난 지는 꽤 됐는데 맞대결에서도 요르단이 뭐 크게 밀리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카타르에서 열리는 거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보는 거 저는 아랍에미리트 정배보다는 요르단 역배 아니면 비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르단 프렌 쪽 한번 보고 그리고 2.5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두 팀 다 이 아랍 쪽 이 중동 팀 치고는 득실점이 꽤나 있는 팀들이에요. 얘네 둘이. 그래서 이거는 언더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르단 역배 프렌 오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바오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바오 6승 2무 6패 현재 조금 올 시즌 시즌 초 조금 안 좋았죠. 그 이유가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냐키 윌리엄스는 아직도 빠져 있고 니콜 윌리엄스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도 조금 빠져 있는 자원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초반에 많이 조금 휘청휘청 거렸지만 그래도 최근에 레반테 원정 잡고 조금 반등각이 그래도 보인다.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홈에서도 헤타페한테 진 거 조금 아쉬웠지만 오비에도 잡았고 카라바흐 뭐 마요르카 연달아 잡았었고 그리고 빌바오도 좀 홈발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은 이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사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제가 최근에 이거 위험하다 그래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로나 원정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때도 어, 위험하다 그랬지만 레알 승을 보긴 했어요. 근데 분명 불안 요소들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 수비 되게 불안한 거랑 그리고 그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 계속해서 현지에서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만 지금 계속 뛰고 있거든요. 원정 5연속 원정 경기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좀처럼 안 올라오는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경기력 속에서 그래도 홈 경기를 한번 치르면은 홈에서는 올 시즌 뭐 전승이니까 비긴 적도 없고 전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할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겠는데 지금 원정 5경기 동안 지금 1승 3무 1패입니다. 레알 치고 많이 아쉬워요. 그 1승도 챔스에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겨우 이긴 거고 지금 리그는 원정 3연무예요. 3연무. 그 정도로 뭐 라요 원정, 엘체 원정, 지로나 원정 뭐 그렇게 어려운 팀들도 아닌데 좀 비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거 레알을 좀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빌바오 원정. 레알이 빌바오 상대로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닙니다. 빌바오 원정에서도 되게 잘 잡고 하는데 그렇다고 학살을 한 적은 되게 적거든요. 최근 뭐 거의 10년 가까이 빌바오 원정 뛰면서 뭐 3점 차 이상 대승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진짜 많이 나야 2점 차? 그 정도로 거의 10년 동안 뭐 리그 내에서도 2점 차가 한 두 번 정도? 나머진 싹 다 1점 차입니다. 싹 다. 그 와중에 뭐 레알이 거의 다 많이 잡았지만 지금 팀 분위기에서 지금 경기력에서는 이거 3점 차, 4점 차 나올까요? 저는 전혀 절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레알 일반승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지로나 원정 1.3배였어요. 올림피아코스 1.36, 엘체 1.26, 그리고 라요 원정도 1.34. 똥배 다 터졌거든요. 올림피아코스 원정 빼고. 이거 1.57?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혹여나 오늘 잡더라도 1점차 꾸역승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빌바오 2프레는 뭐 들고 갈만 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5 언더. 저는 그래도 빌바오가 홈에서는 수비가 좋아서 점수는 꽤나 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알 원정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그런 요소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스날 대 브렌트포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날 9승 3무 1패로 뭐 너무 좋죠. 직전 첼시 원정도 제가 이날 안 들고 왔을 거예요. 이날 그 강승부 들고 간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어, 강승부 들고 갔던 날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그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제가 그 라이브에서는 뭔가 비길 것 같다. 왜냐면 첼시도 상승세고 아스날도 지금 뭐 절대 지지는 않는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만 원정이라, 홈이었으면 아스날 보겠는데 원정이라 왠지 비길 것 같고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안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비겼고 1대1로, 그리고 아스날은 무패 계속 유지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 경기력 훨씬 좋죠. 홈에서 맨시티랑 한번 비긴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 다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부상자도 뭐 많이 복귀를 했고, 사실 얼마 없고, 뭐 살리바나 트로사르 이런 애들 못 나오지만 뎁스도 두꺼워요. 지난 시즌이랑 다른 부분이 분명 이 뎁스거든요. 뎁스. 지난 시즌은 뎁스가 너무 얇아서, 지난 한 두 시즌은, 그래서 우승할 막 시즌 막판에 우승 확률이 막 89%, 90%막 가까이 됐는데 막 역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뎁스가 얇았는데 올 시즌은 뎁스 보강이 확실히 재미를 보고 있다.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탄탄하고, 최근에 실점값이 조금 늘긴 했지만, 그리고 세트피스가 진짜 막 농담 삼아 뭐 자유투 찬스라고 그냥 코너킥, 프리킥 얻으면 아스날의 세트피스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전 경기 벌리전 오바를 이제 강승부로 들고 갔지만 사실 80분까지 점수 안 났거든요. 굉장히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80분 이후로 4골이 터졌지만 얘네가 홈에서도 조금 경기력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브렌트포드도 홈발을 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고 원정에선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아스날 원정 이건 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맞대결에 있어서도 최근 5경기 컵 대회 다 포함해가지고 아스날이 4승 1무로 많이 앞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렌트포드 특성상 얘네가 올 시즌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어요. 6승 1무 6패야. 그런 무승부가 잘 없다는 거는 그만큼 뭐 원정 경기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점도 많고 한 건데, 오늘 못 비기면은 브렌트포드 역배? 그거는 좀 못 보겠죠. 그래서 아스날 승 보고, 근데 아스날도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햄무 뭐 1.0 마인까지는 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오버까지 최근에 실점값이 꽤 있어서 브렌트포드도 뭐 잘하면 한 골 정도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 대 빌라 한번 봅시다. 이 경기 살짝은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일단 브라이턴이 최근에 좋습니다. 상승세예요. 일단 최근 4경기 치르면서 3승 1무 좋고, 괜찮고, 직접 노팅엄 원정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노팅엄이 조금 상승세기도 하고 원정이다 보니까, 브라이턴도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쉬운 팀이다 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날 수비 집중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수비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수비 막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역시나 역습이나 이런 상황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공격은 저는 막 지금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뭐 득점 자체가 워낙 꾸준하죠. 올 시즌 홈에서 모든 경기 1득점 이상은 뽑아줬고, 또 홈에서 아직까지 무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웬만하면 좀 안 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또 빌라가 원정에서,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빌라 기세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로파 포함해가지고 5연승,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도 1대0으로 잡아줬고. 근데 저는 오늘 뭐가 우려되냐면, 아무래도 빌라가 원정 경기에다가 체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 새벽에 유로파 경기 치르고 하루 쉬고 일요일 날 또 경기하고, 오늘 또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또 경기를 해요. 이거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턴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병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홈 경기 유리한 건 맞다.
유리한 건 맞아서 브라이턴 정배 받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또 빌라가 은근히 이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좀 잘 잡습니다. 지난 시즌도 3대 0으로 잡아봤고 그리고 최근 맞대결 전적도 뭐 빌라가 조금 더 좋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길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비길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지고 빌라 프렘 보면서 저는 2.5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점수 좀 안 날 것 같다. 아니면 브라이턴이 이기면은 1점 차 승부일 것 같아서 좀 무했무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무승부 각 볼게요. 그리고 벌리 대 크리스탈 팰리스 한번 봅시다. 벌리 제가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이거 원정 오바를 강승부를 들고 간 이유는 벌리 그때 제가 프리뷰할 때 설명드렸던 게 얘네는 홈 원정 그 경기 운영이 완전히 달라요. 원정에서는 라인도 많이 올리고요. 전방 압박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 값이 원정 최다 실점 팀이거든요. 지금 PL 내에서. 그래서 뭐 직전 경기는 또 80분까지 실점 안 해가지고 저는 아차 싶었죠. 하필 이날 실점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3실점 또다시. 그래서 간 거거든요. 저는. 브렌트포드도 워낙 홈에서 득실점이 많이 나는 팀이고 근데 벌리가 또 홈에서는 경기 운영이 다릅니다. 얘네가 지난 시즌 이제 챔피언십에서도 홈에서 승률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승률을 밑받침이 돼준 게 수비였어요. 수비. 홈에서 실점값이 굉장히 적었고 올 시즌도 사실 최근 홈에서 2연패 아스날 첼시 상대로 2실점씩 기록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홈에서는 실점값이 좀 적었다. 상당히 적었고 뭐 리버풀 상대로도 잘 버텼었고 괜찮거든요. 썬더랜드도 잡았었고 최근에 홈에서 만난 팀들은 아무래도 좀 강팀들 최근에 흐름 좋고 분위기 좋은 팀들이다 보니까 뭐 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래도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이거 만만하게 볼 건 아니다. 벌리를 왜냐면 크펠도 기본적으로 이제 시즌 초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살짝 꺾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원정 2대1로 졌죠. 그리고 이제 맨유 홈에서 또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또 원정 경기고 얘네도 그 6컨 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 대항전 병행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팀들은 밥 먹듯이 나가지 않는 팀들은 이 시기가 되면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해요. 그래서 저는 크펠이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벌리 원정도 이거 쉽지 않다. 벌리가 홈에서 수비가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6컨도 그렇고 되게 빡빡하잖아요. 스트라스부르 원정 갔다가 또 홈에서 맨유 그리고 또 오늘 벌리 원정 얘네도 금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오늘 이제 목요일 새벽 또 경기를 가지면은 체력적으로 너무 빡빡해 보이고 그리고 롯데도 그렇게 수월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롯데도 그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아서 심지어 이제 뭐 사르 부상당했지. 그리고 또 중원에 또 부상으로 한 명 또 빠지지. 그리고 피노는 직전 경기 이제 교체가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해서 풀타임 뛰었지. 마테타도 직전 경기 많이 뛰었지. 공격진들 휴식을 생각보다 많이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 우려가 돼서 이거 크펠 정배 못 보겠다. 최근 경기력도 살짝 꺾이는 흐름. 그리고 벌리는 최근에 4연패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서 그래도 수비력이 꽤나 좋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좀 비길 것 같습니다. 비길 것 같고 벌리 이프레는 그래도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봐요.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 대 노팅엄 경기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이 경기를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울버햄튼이 아직도 0승 2무 11패 아직도 1승이 없어요. 지난 시즌보다 심합니다. 지난 시즌은 제 기억에 9패인가 10패까지 하고 연패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즌 울버햄튼 첫 승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첫 승 타이밍. 그때 심지어 중승부로 갔었나? 뭐 하여튼 정확히 딱 여기서 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가져갔었는데 주력으로 저는 이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첫 승 타이밍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울버햄튼 감독이 바뀌었죠. 그 미들즈브러 감독 중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미들즈브러 팬들은 욕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했지만 울버햄튼에서 막 선수로도 뛰었고 코치로도 뛰었고 에드워즈 감독 그래서 가족들이 여기 근처 살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와서 뭐 크펠전 울버 직전 빌라 원정 보니까 그래도 수비가 저는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어, 그 전에 감독 교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실점값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확실히 수비는 좀 강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슬슬 좀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나 싶은 것도 그런 기본적으로 수비 그리고 노팅엄의 최근 경기력 좀 위험하다. 직전 브라이턴전도 보니까 공격도 너무 막 뻔하게 풀어가더라고요. 측면 계속해서 왼쪽 측면 위주로 풀어가는데 그 먹히지도 않고 어, 지금 뭐 크리스 우드도 없고 그 꽤나 깁사이트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얘도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깁사이트도 직전 경기 보니까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노팅엄도 지금 경기력이 살짝 아쉽다. 뭐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3연승 달리면서 좋았는데 살짝 아쉽고 그리고 오늘 또 원정 경기잖아요. 노팅엄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 그게 리버풀 상대로 3대0 잡은 거가 조금 의외긴 한데 어쨌든 올 시즌 원정 경기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노팅엄의 원정 경기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오늘 경기 저는 지금 노팅엄도 또 얘네도 그 유로파 병행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금요일날 새벽 경기 치르고 일요일날 경기하고 또 오늘 한다? 저는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팀들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12시 했는데 얘네는 심지어 그 일요일 그 완전 저녁 그러니까 거의 하루 차이로 경기를 해서 더 못 쉬었거든요. 다른 팀들에 비해. 그래서 이거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울버햄튼이 지금 딱 첫 승 노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다음 경기 또 홈에서 맨유인데 이것도 좀 쉽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울버햄튼 오늘 시즌 첫 승 한번 봅시다. 그리고 프랜승 보고 2.5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 뮌헨 이거 컵대인데 이거는 제가 어제 그 도르트문트랑 레버쿠젠 컵 대회 들고 가면서 어차피 둘 다 좀 루테 돌릴 거다. 그리고 이 도르트문트는 컵 대회 지난 몇 경기 치르는 거 봤을 때 진심이 아니다. 그냥 대충 하고 점수 더럽게 안 난다. 그래서 어제도 언더 3.5 주길래 덥석 물었거든요. 중승부. 점수 안 났죠. 1대0으로 레버쿠젠이 잡았고. 근데 이 미네는 또 어쨌든 얘네도 로테 돌려요. 근데 뎁스가 그래도 다른 팀들에 비해 두꺼워서 그런지 얘네는 컵대회를 치러도 점수 많이 나거든요. 쾰른도 뭐 4대1로 부셨고 원정에서. 그리고 뭐 시즌 초반에도 뭐 비스바는 원정 가서 3대1로 또 이겼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얘네 경기는 그래도 점수가 좀 날 것 같고. 근데 제가 지난 그 베를린 원정 때 이 리그 경기 최근에 한번 만났잖아요. 최근이라기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11월 초에 그때 2대2로 비겼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제가 베를린 2프렌인가 뭐 3.5프렌인가 뭐 그거 보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 미넨이 은근히 베를린 원정에서 좀 고전한 적이 많아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이거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를린 원정 갈 때마다 조금 그런 이상한 경기들이 나오고 오늘 또 변수가 많은 컵대회고 하다 보니까 미넨이 잡을 것 같긴 한데 뭐 역배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도 없거든요. 이런 컵대회는. 그리고 뭐 다득점 보면서 오버 보면서 그냥 2프렘 정도 이거는 배당 대비 되게 맛있어 보여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2프렘 그리고 3.5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즈 대 첼시 경기 한번 볼게요. 리즈 대 첼시. 일단 리즈도 아쉽죠. 지금 4연패 기록하면서 실점이 너무 많아요.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실점이 너무 많고 그 4연패 구간 동안 11실점.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첼시는 최근에 분위기 올라가지고 홈에서 뭐 아스날이랑도 비겼고 가장 까다롭고 지금 축구 가장 잘하는 팀
아스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홈에서 비겼고 최근에 뭐 원정 경기력도 꽤나 좋고요. 원정에서 지금 컵, 챔스, 뭐 리그 다 포함해가지고 6경기 동안 무패입니다. 그 정도로 원정 경기력도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오늘 이거 리즈는 손이 좀 안 가요. 물론 첼시도 일정이 빡빡하지만 은근히 어쨌든 뭐 교체 자원들도 충분히 있고 저는 뭐 리즈가 최근에 수비 밸런스가 너무 아작났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 첼시 보고 싶거든요. 물론 오늘 뭐 카이세도도 못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에스테방도 핫하고 뭐 네투 쓸 수도 있고 충분히 로테 자원들이 좀 많아서 그래도 리즈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리즈도 홈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홈에서 뉴캐슬전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또 기록을 했고 첼시가 최근에 수비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뭐 카이세도도 없고 중원에서 좀 잡아줄 그래서 오늘 충분히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오버 접근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첼시 승 햄무의 오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대 썬더랜드 봅시다. 리버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원정 잡았잖아요. 제가 이날 주력으로 들고 가진 않았는데 웨스트햄 2프렘 보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리버풀도 최근에 경기력 엉망이었고 뭐 맨시티, 노팅엄, PSV한테 연달아 크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경기력도 안 좋고 또 원정이고 하니까 2프렘은 충분할 것 같다 했는데 아니 파케타가 아니 걔는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옐로우 카드 받고 심판이랑 막 계속 싸우다가 결국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추가골 먹혔거든요. 웨스트햄이 어쨌든 지고 있으니까 뭐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계속 공격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한 방 맞고 결국 추가 시간인가 뒤늦게 한 골 더 먹혀가지고 2대0으로 진 건데 파케타가 이해가 안 됐고 왜냐면 다 뜯어 말렸어. 다 뜯어 말렸고 심지어 그 리버풀 그 상대 팀에서도 말렸단 말이야. 그만하라고 같은 브라질 애가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계속 따지다가 옐로우 카드 하나 더 받고 퇴장당해가지고 뭐 리버풀이 1대0으로 잡았지만 리버풀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었고 다만 그건 있어요. 살라를 이제 벤치에서 뛰게 하니까 그래도 저는 그 전 경기들보다는 확실히 좋았어요. 왜냐면 뭐 노팅엄, 맨시티 다 살라 선발이었잖아요. 살라가 폼이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욕심만 많고. 그래서 살라 빼고 뭐 비르츠랑 각포랑 이삭 드디어 골 넣고 하니까 그래도 경기력이 좀 나오더라고. 그리고 비르츠가 지금 뭐 공격 포인트도 잘 기록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뛰는 거 보니까 뭐 경기력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살라 선발 안 쓰면은 그래도 홈이잖아요. 홈이다 보니까 연승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썬더랜드도 이거 만약 썬더랜드 원정이었다 리버풀이 그럼 저는 썬더랜드 프렘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썬더랜드가 홈에서는 올 시즌 너무 좋고 다만 원정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버풀 홈발 믿고 그냥 일반 승 정도만. 근데 마해는 조심하셔라. 최근 경기력으로 핸디 보는 거 쉽지 않다. 그리고 썬더랜드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조금 아쉽긴 해도 대패 은근히 잘 안 당해요. 대패 잘 안 당해가지고 딱 1점 차니면 2점 차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리버풀 승의 햄무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2.5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여기까지 볼게요.